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고요. 이번 지난주 아덱스에서 만난 LIG 부스의 그 이름 없는 미사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LIG 부스의 다른 미사일들과 함께 전시된 오늘의 주인공인 미사일이고요. 여기 보면은 저 위에 제일 위에 비궁, 그 밑에 이제 청궁, 투, 그리고 형궁 다 이제 제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전부 다 1대1 스케일로 이제 전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비중이 별로 없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운데인데 전술급 유도 무기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막상 이제 LIG 부스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여쭤볼 때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름도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많은 부분은 저 개인의 추정.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상상력을 좀 부추겨보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관계 차원에 보다는 그런 점을 좀 더 중요시 여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어쨌거나 우리의 국방의 어떤 한 요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쪽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얻은 정보라고는 이겁니다. 이 제품을 처음 보는 이제 미사일인데 어디서 온 것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수입 내진 OEM이다. 이건 이제 100% 확실치 않은데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외국 미사일 들여와서 우리 미사일로 팔겠다는 겁니다. LIG에서. LIG는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 중에서 유력한 미사일 체계 개발 업체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의외죠. 예. 그 탐색기는 뭐냐? 제 첫인상은 이걸 봤을 때 되게 이제 미제 그 헬파이어 미사일하고 닮았다. 근데 사실 집에 들어와서 꼼꼼히 보니까 또 헬파이어 미사일이랑은 또 많이 달라요. 또 생긴 것도.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탐색기를 쓰냐? 레이저 유도냐? 헬파이어처럼 그렇게 여쭈었더니 그렇진 않다. 레이저 유도 또는 IR이다. 그러면 탐색기가 복합이냐? 그건 아니다. 일부 미사일은 레이저고 일부 미사일은 IR이다. 이건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시크를 개별적으로 별도로 탑재한 미사일들을 혼용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봤을 때 수입이나 OEM이나 수입 또는 OEM 그리고 레이저 또는 IR 그래서 탐색기도 개별적으로 한다. 복합적 탐색기가 다중 탐색기가 아니다. 이거는 가격 절감이다. 이렇게 비춰졌죠. 예. 그래서 아하 이게 우리가 곧 배치하게 될 그 무인기, 군단급 무인기 또는 중고도 무인기의 무장용으로 LIG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생각이 상당히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확인된 부분은 아니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저희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LIG가 이번 부스에 전시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 부스 전시한 것이 저를 위해서 전시한 것은 아니었겠지만요. 자, 이번에는 이야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에서 있었던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인기하고 드론이 큰 역할을 했죠. 예, 지금 보신 거는 그 자폭형 무인기로 짐작되는 미사일이 무기 체계가 이렇게 돌아서 즉 참호를 이제 사격하는 그런 장면이 담겼는데 이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제 부각됐죠. 드론 또는 무인기 체계가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파로 특기제 무인기 여기 주력으로 아제르바이잔 측에서 주력으로 활용했죠. 그 주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다양한 나라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좀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고가의 무기 부자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무기
당연히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던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이제는 빈자, 가난한 자도 효율적인 무기 체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바탕을 둔 뭐 4차 산업혁명의 무기체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무기체를 가지고 강자한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는 상당히 파급력이 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보다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 군도 이러한 드론이나 무인기 체계에 엄청난 영감을 받았겠죠. 지금 정신없을 정도로 개발하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앞서 LIG에서 소개한 새로운 대전차 전술 미사일, 이름도 없는 그 미사일이 저는 우리가 지금 곧 배치할 무인기랑 상관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곧 배치할 무인기,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무인기를 쓰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할 만큼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만큼 규모가 큰 그런 무인기는 이제 곧 배치가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동시에 배치가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두 기종 다 금년에 이미 이제 막 개발이 완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양산해서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군단급 무인기예요. 위에 보시는 거죠. 카이에서 개발한 것이고 밑에 보이는 것은 중고도 무인기라고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겁니다. 모양은 되게 비슷해요. 이제 미제 무인기랑 닮았죠, 둘 다. 그런데 사실 크기를 보시면 위에 거는 길이가 9m, 밑에 거는 13m. 예, 완전히 체급이 다른 비행기입니다. 밑에 것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 여기서 무장을 장착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정찰기로만 이야기하지만 좀 전에 터키의 무인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보다시피 그리고 미군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 무인기를 적을 탐색하기만 하고 타격을 안 하는 반쪽짜리로 쓸 일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 밝혀진 대충의 이제 스펙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보기로 삼은 무인기들의 영향들을 봤을 때 위에 군단급 무인기 같은 경우는 무장을 300에서 한 500kg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중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엔진도 120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요. 터보프롭이 뒤에 보이시는 게. 그래서 이것은 무장이 2톤 이상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무장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이 무인기들에 대한 무장을 우리가 할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무장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이거하고 이제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LIG 부스에 있었던 그 미사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이제 이걸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무인기를 전장에서 실제 활용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국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터키죠, 당연히. 네. 터키는 아마 미국이 미국한테 무인기 수출 요구했는데 미국이 거부함으로써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고 그게 이번에 큰 성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국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터키의 최신 무인기입니다. 아킨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엔진이 터보프롭 엔진이 두 개나 달려 있고 상당히 대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 사용된 주력 기종은 아니에요. 이건 최신 기종입니다. 최근에 나온 거고요. 자, 이걸 봤을 때 무인기용 무장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무인기는 보통 엔진이 작습니다. 크기도 기존의 우리 주력 전투기보다 훨씬 작죠. 엔진도 작고. 그래서 무인기용 무장은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인기는 조종사가 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소모품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가격이 싸죠. 그래서 거기에 장착되는 무인기용 무장은 가벼워야 되고 또 값이 싸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거는 비밀스럽게 저 깊이 침투할 수도 있어요. 위험을 무릅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가치 표적, 보통 고가치 표적은 장갑이나 아니면 벙커 등에 의해서 보호를 많이 받고 있죠. 고가치니까요. 그걸 타격할 파괴력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볍고 저렴하지만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의 무인기들이 곧 이제 배치가 될 것인데 이게
우리가 가진 무장이라고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내년 LAH 소형 무장 헬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장착될 천검 대 전차 미사일이 있어요. 공대지 미사일이죠. 이거 아니면 외국 무장을 장착해야 돼요. 근데 천검 미사일만 해도 유선 유도거든요. 데이터 링크가. 보병들이 사용하는 현궁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도 가격이 1억 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천검은 그보다 훨씬 비싸겠죠, 아무래도. 자, 이게 이제 유일한 우리한테 가진 옵션이고, 그 외에 그게 아니면 외국 무장을 장착해야 되는데, 일단 무게도 무거울 뿐더러 외국 무장을 우리 새로운 무인기에 장착하게 되면 그 통합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통합을 위해서 우리의 비행기 재원이나 많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노출해야 된다는 그런 위험 부담감이 있죠. 자,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또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천검도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격 헬기에서 발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활용하는 전투기용이나 무인기용으로는 적절한 무장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무장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무인기는 꼭 등장하는데, 그래서 LIG가 그걸 준비했다고 봅니다. 직접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기간이 짧아서 뭐 두 개가 다 복합적일 수 있어요. 제한된 기간 그리고 가격이 낮아야 된다는 거. 이거 두 개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했다거나 OEM으로 들여왔다거나 이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시크 부분은 외국 것이 마땅치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저렴한 버전으로. 자, 보실까요? 이게 이제 TB2라는 터키의 요번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장에서 크게 활약한 비행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작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게 약간 무장이 300~400kg, 300에서 아마 제가 500kg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는 150kg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작은 비행기죠. 그래서 이 전장에서 지금 매신 보도를 보면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장에서 2대 정도밖에 손실이 안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르메니아는 약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달하는 장비를 잃었다고 해요. 장비만 그린 것이고 수많은 인명이 또 살상됐죠. 그러니까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무장이 두 가지가 달려 있어요. 무장을 150kg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MAM, 이거는 다 이제 터키의 자국산 무기 체계입니다. MAM, L과 C가 있는데, L은 레이저 유도고 최대 사거리가 15km, 미사일 직경이 16cm고 길이는 1m, 무게는 22kg입니다. 천검보다 조금 작아요. 길이라는 면에서 두께는 비슷하고. 그 다음 MAMC는 이것도 같은 레이저 유도고 사정거리가 8km, 그리고 70mm 로켓입니다. 그냥 70mm 로켓인데 레이저 유도예요. 무게는 6.5kg죠. 터키는 이런 무장을 사용했어요. 그걸로 그런 성과를 얻어낸 것이고, 실전에서 이만큼 성과를 보인 나라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이걸 참고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와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이 전장을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터키가 새로운 무인기, 더 덩치가 큰 앞서 보여드렸던 아킨지라는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하나의 무장을 더 더하게 됩니다. 이 MAMT라고 불리는 거고, 이건 95kg이나 됩니다. 상당히 무겁죠. 큰 무인기만이 달 수 있고, 우리의 군단급 그리고 중고도 무인기는 다 달 수 있습니다. 레이저 유도입니다. 사거리가 30km 이상입니다. 자, 먼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95kg짜리 터키의 유도 포탄에 대응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KGGB가 있죠. 이거는 이제 500파운드 포탄에다가 유도 키트를 장착한 것이니까 500파운드면 250~60kg 되는 거거든요. 유도 키트 장착됐으니까 보기에 추정컨 대는 300에서 400kg 정도로 가능이 돼요. 가늠이. 이렇게 되면 우리 중고도 무인기에는 충분히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km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죠. GPS하고 관성 합부 장치를 이용해서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아덱스에서 만난 공군에서 탄약을 관리하는 분의 말씀도 공군 조종사들의
평가가 KGB가 아주 잘 맞는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신뢰성을 확보한 무기 체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만족을 해서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죠? 이동 표적을 확보하려면 레이저 유도를 하든 CCD를 하든 IR을 하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죠. 기존의 GPS, INS에 더불어서. 그리고 이미 우리 중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는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잠실 체육관에 좌석 하나를 분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탐지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100km의 사정거리를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습니다. 예. 앞서 이제 터키의 유사한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30km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미사일 자체, 죄송합니다. 유도포탄 자체의 사거리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이 가진 탐지 체계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탐지 체계 자체가 이제 100km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KGB의 100km 정확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는 2톤 이상의 무장 장착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제 몇 발씩 한 4발 정도까지는 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 특히 사례에서 봤다시피 70mm 유도 로켓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가지고 있죠. 비공 유도 로켓. 현재 해병대에서 고속 침투정을 타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현재는 그게 이제 IIR 적외선 유도로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해상에서는 운무나 이런 게 많이 끼기 때문에 레이저 유도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RR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적외선 유도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무인기에서 사용한다 하면은 아마 레이저 유도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레이저 유도 또는 이제 적외선 유도를 쓰겠죠. 아까 LIG 부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IRR 버전이 있고 레이저 유도 버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더 빠르게 사실은 무인기 그리고 드론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헬기죠. 이게 지금 여단급으로 아마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단급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행기도 무인기도 아마 그건 이제 고정익기 형태인데 그것도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임무 중량이 상당히 낮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무장을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고 카이나 대한항공에서 준비 중이에요 이미. 그리고 한화도 그 끼어들 조짐이 있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예단급만 보더라도 최대 임무 중량이 60kg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미사일 한두 발 내지 그 70mm 레이저 유도 로켓 같은 경우는 여러 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걸 타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LIG 부스 아덱스 21에서 만났던 LIG 부스의 그 전술급 유도 무기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게 이제 모양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공대지용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이지만 다른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지대지로서 소형 전술차나 장갑차에서 상대방의 기갑 세력을 장거리에서 타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 체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능성 다 열려 있다고 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미사일을 봤을 때는 그 무인기의 무장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걸 위주로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무장 장착이 가능한 무인기들이 당장 내년부터 등장할 예정인데, 거기에 적절한 지금 저렴하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무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곧 배치하게 될 군단급 또는 중고도 무인기에 장착 가능한 무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